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2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1509년 명정덕 4년 대간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승지 경세창이 아뢰기를 봉상시의 종 우엄리언은 남해에 입거하여다가 도망했으니 죄가 마땅히 참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좌승지 유순정이 아뢰기를 법은 마땅히 이와 같이 죄를 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근년에 옮긴 백성으로 도망한 자의 사형을 감하여 도로 배수에 보내므로 민심에 두려움이 없어 도망하는 자가 서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처자를 버려두고 홀몸으로 들어와 그의 아버지를 보려고 도망하여 온 것이니 솔가하여 도망친 예는 아닙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의 어버이 집에 있었으니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사형을 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김전 정원 김선이 도성하는 법과 황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9권 중종 4년 윤 9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박 원종이 또 아뢰기를 전 영의정을 대간이 흥패의 즈음에도 명의가 여전한 것 때문에 수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박했습니다. 그러나 노승한 대신으로 전고를 많이 알아 앞반 수상이 되기에 합당한데도 관리했습니다. 신은 본래 공마 출신으로 조두나 예악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으며 전국의 공으로 차례에 의하지 않고 정성이 된 것도 이미 분에 넘치는데 이제 또 앞반 수상이 되었으니 사체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만약 대간의 논란이 있어 갈게 된다면 한가신의 몸에만 해됨이 있을 뿐 아니라 성상께서도 광채가 없게 되실 일입니다. 또한 현재 삼공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건의한 공로가 있사오니 역시 미편하오며 지금 나이 많은 신하들이 많이 있사오니 모름지기 참작하여 임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비록 건의한 공로로서 삼공을 삼았으나 인기가 서로 맞는 데는 어찌 대간의 논란이 있겠는가. 좌의정으로서 영의정을 삼음은 차례에 따른 직이요 또한 물망에도 합당하니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앞반 수상은 통솔하는 정성을 말한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권민수 정원 권희맹이 도성의 법의 삭제와 황형 등의 일을 아뢰고 영사와 경영관이 모두 도성하는 법을 가지고 극력 농계하고 권민수가 또 아뢰기를 듣건대 황형의 가묘에 두세 차례 벼락이 진동했다 합니다. 춘추에 200의 사당의 벼락 친 것을 쓴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대체로 선하지 못한 일이 쌓인 집에는 하늘이 들어 변괴를 보이어 경고했는데 황형의 악덕이 드러나게 현저함으로 하늘이 경계를 보임이 이와 같은 것이니 차컨대 그의 악을 징계하여 평강하소사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도성법과 황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박 원종이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2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참창간 한세환이 아뢰기를 신이 요사이 성종 때의 일기를 보니 한갓 수령만이 아니라 비록 만호 첨사라도 모두 인견하셨습니다. 하루는 성종께서 수령을 인견하시며 분부하시기를 7가지 일 외에도 할 일이 오히려 많은데 너가 다 아는가?
너는 건면하라 하시고 또 이러시기를 수령은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보내는 것인데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려는가 하시니 답하기를 7가지 일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며 또한 분부하기를 너희들이 한갓 말만 하고 실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셨습니다. 관찰사와 절도사를 보낼 때에도 역시 모두 인견하셨는데 신정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배사하는 날에 분부하시기를 더군데 경은 탐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거기 가거든 삼가라 하셨는데 신정의 탐욕으로도 능히 감사의 소임을 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를 인견하실 때 분부가 신정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변장과 수령들을 인견하셔 유교하여 보내시기를 청합니다. 만약 완악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성상께서 하신 말씀을 뒤에 생각하며 어찌 적연하게 경계하고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세종 때에는 재향과 사대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혹 조관의 범한 죄가 재향이나 사대에 관계되는 것이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주의 주었는데 그 종교에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선왕과 천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니 비록 용서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그 지성에서 나온 바가 이러했습니다. 성종 때에도 향축과 패백을 역시 반드시 친히 전하셨는데 근래는 다만 성질을 씻겨 전하시니 미편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견하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근래 인견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의 실수다. 뒤에는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호주 좌랑 심의가 윤대해서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는 말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그의 아랜 바에 단자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관원이 또 아뢰기를 동부성리 유희전은 거상 때 근신하지 않았으니 근시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도성법의 삭제를 윤허하지 않는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심의가 아랫바 단자는 정원에서 보여주도록 하라. 유희저가 거상할 때 근신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볍지 않은 일이니 다시 물어 아뢰도록 하라 하매 사관원이 다시 아뢰기를 유희저가 패조 때에 배수에서 아비의 상사를 당하여 고기를 먹었고 또한 처벌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러므로 아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리를 아는 조관이 어찌 그럴 리가 있으리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성지 경세창이 아뢰기를 양인 박효손의 온 가족이 경흥부로 귀양가다가 중로에서 도망한 죄를 삼복하여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교성군 노공필이 아뢰기를 사민으로서 도망한 자는 사형을 감하지 말아서 뒷사람에게 징계가 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결안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경세창이 또 아뢰기를 정병 박승달의 온 집안이 위원군으로 입거하게 되었는데 중로에서 도망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되므로 초복하여 아뢰입니다 하고 노공필이 또 아뢰기를 양계가 텅 비었는데 옮긴 백성으로 도망하는 자가 서로 잇따라 끊이지 않으니 율대로 논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병조판서 김은기가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입거하는 자는 다른 예와 같지 않은데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니 율대로 논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좌윤 이 작은이 아뢰기를 패조 때 살육이 잔악했던 나머지 허구가 조잔해졌으니 모름지기 사람의 생명을 아껴야 하므로 사형을 감하여 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은 비록 이러하나 향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정이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상형이라도 가볍게 하여 아래 사람들을 감복하게 하소서. 옛날 형벌 쓰던 법이었는데 서경이 여형편에 있는 말이다. 처참에 있어서는 신은 실로 슬프게 여겨오니 사형을 감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김은기가 아뢰기를 입거시킬 때 본인은 법이 만약 무겁지 아니하면 반드시 향토에 연연하여 금하여도 또한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할 수 없이 무겁게 설치한 것입니다.
비록 죄가 없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미 사민이 되고 보면 법에 따라 논해야 하는데 법을 굽혀 언어를 펴면 온당하지 않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결안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이세인 지비 권민수가 도성법과 황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김전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대략 이러하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지난달 초 6일에 크게 뇌승이 일고 번개가 치자 전지를 내리셔 자책을 하셨으니 그 능히 하늘의 경계에 삼가하심이 지극하십니다마는 이어 23일에도 크게 뇌승이 일며 우박이 크게 내려 진동하였고 24일에 또 크게 뇌승이 일고 우박이 내리며 진동하여 한낮인데도 천지가 깜깜하고 어두웠고 29일 밤에도 또한 크게 뇌승이 일고 우박이 내려 이토록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재변이란 망령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오니 어찌 연유한 바가 없겠습니까?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죄수를 방면하고 술의 허비를 금하고 영선을 파하는 것이 어찌 천대를 거치게 하며 하늘에 응답하는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사직의 근심거리가 형체 없는 데에 숨어 있는데도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인군의 큰 덕은 세 가지가 있으니 인, 명, 무입니다. 인이란 후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터운 덕화로 후생하는 것이니 이것이 인군의 인입니다. 명이란 찰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밀을 살피고 사정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이 인군의 명입니다. 무란 규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리에 맞는 일에는 결단하기를 의심 없이 하는 것이니 이것이 인군의 무입니다. 전하께서 중흥하신 지 4년 동안 낮이나 밤이나 급급히 힘쓰시는데 하늘의 경고가 끊이지 않으니 전하께서 호우 그 세 가지 덕의 실행을 다 하시지 못함이 있었으인지 어찌 알 일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언간과 원수진 사람이 밤중에 노려 쏘았으나 잘못되어 말머리에 맞은 일이 있었는데 이는 고금이 없는 일로 중회가 놀라고 있으나 조정에서 그다지 추구하지 않으므로 요사이 어둠을 타 칼로 사람을 죽인 일이 또한 있었으니 이는 죽이고 살림이 필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풍속이 이렇게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군족과 백성을 옮기는 일은 비록 모두 부득이해 사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원망하게 되면 일반입니다. 누락된 장정을 찾아내는 즈음에 채찍과 고문이 낭자하여 원통함을 호소함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호구가 증가되는 것은 볼 수 없고 도리어 군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니 과연 두터운 덕화로 후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이니 극진하지 못함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전번에 유자광이 간사하고 흉악하여 진신에게 도끼를 뿌리며 남의 집과 나라에 화를 입힘이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형벌로 처리하지 않고 귀양 보는 데 그침으로 간교하게 노리며 엿보아 그의 술책을 부리려 하는 이줄과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참소하는 자는 교묘한 꾀가 가지가지이고 올빼미와 독사 같은 마음으로 때를 타 중상하려고 그 날마다 모수하는 바가 반드시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절박해지는 것이니 임사홍의 일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임사홍의 죄는 천지에 용납되지 못할 바이니 대역죄를 받아서 그 집자리를 파서 못을 만들고 그의 후손을 금고하여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는 것인데 창조란 사이에 단지 전제만 하고만이 사료들이 지금까지 형벌이 잘못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도승은 비록 조종 때의 예법일지라도 그 불가함을 알기 때문에 벌써부터 준행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통쾌하게 삭제하여 금과 옥조에 섞이지 않도록 함이 합당한데 유난하심이 이러하니 과연 기밀을 살피고 사정을 분별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밝으심이 극진하지 못함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대간이 내수사의 장리와 기신제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윤호를 받지 못하여 여러 달을 인피하였고 심지어 6조 도당까지 대궐들에 모여 여러 날을 농계하다가 전하께서 다시 까다롭고 세미한 것을 찾아내시어 언관을 배척하심으로 우물쭈물 물러가게 되었으니 너무도 대간을 대하고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온 저정이 말하는 것이면 도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굳이 거절하십니까? 황형 정은부의 기탄 없는 탐욕과 방종, 이 윤종의 백성으로부터 뜯어서 자기를 이롭게 한 것, 이 공의의 형벌을 포악하게 하고 백성에게 혹독하게 한 것도 이미 지난 일이라 미루시고 평강하는 거절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무릇 이는 모두 공론에서 나온 말인데도 결단을 의심 없이 하시지 못하오니 신등은 전하께서 무가 걱정하지 못하심이 있으신가 합니다. 신등은 이 세 가지로서 전하께서 오늘날 덕을 닦으시어 하늘에 응답하시는 실제로 여기니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예람하여 주소서. 전교하기를 소의 뜻은 과연 옳다. 그러나 군적과 사민은 조정의 큰 계책으로서 이미 결정되었으니 지금 고칠 수 없다. 도성법은 성종께서도 비록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역시 삭제하여 버리지 않으셨으니 다만 정도를 승상하고 그것에는 마음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조정의 예법을 고칠 것은 없다. 변장의 일은 이제 만약 추구하게 되면 죄 없는 백성이 반드시 경장을 당하게 될 것이며, 비록 추론하더라도 그 이미 지나간 일들을 소급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임사홍은 이미 그의 몸을 전제하고 가산을 적물하였는데 또 무슨 죄를 도와줄 것인가 윤허하지 않는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조참을 받았다.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 허지가 아래기를 심의가 이윤대에서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는 말을 아뢰었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매우 의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는 심술이 본래 비뚤어지고 험악하여 취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육조의 난관으로 있었으니 어찌 사리를 알지 못하고 아뢰었겠습니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헌납 조방은은 아뢰기를 심의가 윤대에서 한 말은 과연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였으니 비록 광폐하다 해도 또한 마땅히 우악하게 용서하셔야지 죄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사체에 해로울까 싶습니다 하고 영사 이웃순정은 아뢰기를 듣건대 도적이 날로 심해져서 황해도 계승부 등지에는 이미 장수를 보내어 잡도록 했습니다. 전에 전 이미 포도대장이 되어 철저하게 잡아들였으나 그 여당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게 모두 보복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장단 사람으로 지휘하여 도적을 잡게 한 자가 있었는데 적들이 곧 살해하였습니다. 또 인천 수군으로서 전임의 부하가 되어 도적 잡는 일을 주의하던 자를 도적들이 보복하여 죽이며 말하기를 전임이 이미 죽었는데 너가 이제 누구를 믿으랴 하는 등 참혹함이 이와 같으므로 비록 민가에 지접하더라도 감히 발설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인천의 제인과 백정들이 있는 소굴에 장수를 보내되 사냥하고 핑계하여 사절들도 알지 못하게 하고 느닷없이 야간에 덮친 다음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도적들이 승정원이나 병조 등의 곳을 날마다 엿보다가 그의 도당에게 급히 보고한다는데 조금이라도 지연되게 되면 비록 장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따로 계책을 마련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지사 권군은 말하기를 인천만이 아니라 김포, 통진 등 지방에도 많이 있어 이리저리 서로 왔다 갔다 하니 많이 동시에 덮친다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전임이 나가 돌아다니며 잡은 뒤에 거의 잠잠했었는데 지금 도로 번성함이 이러하니 마땅히 신속하게 폐해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조방은은 아뢰기를 도적을 잡아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적이란 빈궁한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듣건대 민간이 지극히 빈곤하여 꾸어서 창국을 상환한다 합니다. 도적을 없애는 계책은 마땅히 먼저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해야 할 것이니 포흠한 것을 감해주는 방도라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인천 등지의 도적 잡는 일을 삼공 및 해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가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포흠을 감해주는 일을 쥐프만이 알았다 하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박원종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연 형조판서 권균 등이 의계하기를 도적들을 잡는 일은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수들에게 명하여 고령, 중산, 홍복산, 서산, 파평산에서 사냥한다고 핑계하고 박영문과 유담년을 파견, 장수로 삼고 사졸들 역시 도적 잡는다는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사세히 편리 여부를 보아 각각 계책을 내어 길을 나누어 가되 한편은 파주 등의 고을로 가고 한편으로는 인천 등 고을로 가게 한다면 그이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상이 감기 정세가 있으므로 명하여 경련에서 정사를 살피는 것을 정지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5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박원종, 유순정, 성희연 등이 의계하기를 즉위하신 뒤에 문묘, 종묘, 사직단에는 벌써 이미 친제하셨고 여러 영 역시 거의 다 전할하셨으니 바라건대 친경도 하시는 것이었다 하리까. 이는 종묘의 자생을 마련하는 일이요 또한 농민들을 몸소 이끌어 근본에 힘쓰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금의 훌륭한 일이니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나의 뜻 역시 그렇게 여기나 다만 능에 참배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문제는 저기 초위에 거행하였으니 경등의 아래는 말이 지당하다. 내가 마땅히 거행하기로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5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대관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정조사에서 잔치를 내릴 때에 악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감히 품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단지 잔치만 내리고 악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 지금 바야흐로 천변을 삼가는 때이니 모든 연향에 모두 악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그러면 외인이나 야인들에게 연양할 때 역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네? 전교하기를 객인의 여양에는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9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첨지 임맹령이 죽었다고 하니 송연손의 예에 의하여 부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맹령과 연손은 모두 잠저때의 사부이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9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심의의 이 일은 이미 윤대에서 말하도록 한 것이니 추구할 수 없다고 하신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들 역시 그렇게 여기고 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독서당만은 성종 때부터 정선하여 두고 양성시키는 것은 임용하기에 적합한 인재를 구득하려 한 것인데 그가 말한 바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니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말은 군상으로 하여금 위험을 세워 아래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려 한 것으로서 비단 임용에 적합한 인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독서당에서 글을 읽는다는 이름을 빌어 본사의 임무를 폐기한 것이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독서당은 본래 정밀하게 선발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지극히 적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사람이 모두 참여했으므로 그 수가 외람되게 많으니 도태하시기 바라며 육조의 난관은 정밀하게 가려서 맡기는 소임인데 역시 합당하지 못하니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심의를 윤대에서 한 말 때문에 편출까지 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1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도승하는 법은 신등이 이미 경연해서 그 마땅히 삭제해야 할 것을 아래였고 대간이 지금도 농계하는데 이는 귀신제와 같은 예가 아니라 속히 들어줄 수 있는 일인데도 그대로 두고 어렵게 여기어 결단하지 못하십니다. 지금 대전을 인출하니 마땅히 속히 삭제하도록 명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은 조종 때부터 있었고 성종께서 비록 쓰지 않으셨으나 역시 삭제하지 않은 것은 조종들의 예법을 중하게 여긴 것이니 지금 비록 그대로 있더라도 쓰지 않으면 있고 없는 것이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조종의 예법을 경솔히 하게 변경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도성은 좋은 법이 있거나 아름다운 뜻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대신이 개청한 것이고 비록 삭제해버리더라도 덜끌만한 해도 없을 것입니다. 무릇 국가의 큰 일은 정부의 대신들과 의논하는 것인데 그 아랫바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라건대 속히 대신들의 아랫바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도성의 법을 쓰고 안 쓰면 논할 것 없고 대전은 조종들이 마련한 법이어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도적을 잡기 위해 부득이 사냥한다는 것으로 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속이는 짓으로서 만약 잡지 못하고 만다면 한갑 해답만 있고 공효는 없이 아랫사람들이 위의 호령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다른 것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적에게 임해서는 비록 기이한 계책을 쓴다고 해도 무방하나 평상시에는 기이한 계책을 쓰는 것을 아랫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모이게 되면 바라건대 잠시 사냥을 하도록 하다가 선정관에게 표시를 쌓아 보내되 아무 곳에 도적이 있다 하여 따라서 잡도록 한다면 사냥하는 핑계와 도적 잡는 계책이 두 가지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나의 생각에도 역시 속이는 짓이어서 합당치 못하게 여겼는데 경들의 아른바가 매우 온당하다. 이런 뜻을 대장에게 알리어 먼저 가서 사냥하도록 하고 선정관을 보내어 도적을 잡게 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정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길 것이니 어찌 두 가지 다 온전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심인은 비록 재주는 있으나 심술이 바르지 못하여 독서당에 있을 수 없으며 육조의 난관 역시 현직인데 어찌 임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 패조 때 늙은 어미를 시켜 상은하되 벼슬길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서 말을 하였고 또 그의 형 심정이 과거에 오름에 폐수가 그 아부를 명초하여 사운씨를 짓도록 하니 심의가 드디어 짓되 벼슬길을 얻지 못하는 뜻으로서 설을 지어봤죠. 유생들 때부터 본래 출세하기만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들이 용납하지 않는 바이었으니 속히 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냥을 하러 가는 대장 박영문과 유담년이 배사하였다. 중조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선정관 이인을 사냥하는 곳에 보냈다. 중조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외인이 말 한 피를 바치니 사복시에 두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국원 중종 4년 10월 14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승지 유휘저의 일을 수고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싶다는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정원은 일이 긴한 곳이니 만약 행위를 왕복해 가며 추구하여 밝히려 하면 일이 쉽사리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간이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승제직을 갈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니 갈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체로 대간의 사람을 논박하는 일에 애매한 데가 있을까 싶으므로 분변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발명하게 해서 추구하려 한 것인데 지금 아래는 말이 이와 같아 일이 긴한 자리를 과연 오래 비울 수 없으니 추구할 수 없다. 이대로 사관은 말하도록
말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아랫뜻은 만약 추고를 끝낸 뒤 출사하게 된다면 이리 긴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으므로 아뢰어 갈도록 하려 한 것인데 지금 비록 추구하지 않더라도 사관원에서 농계를 그만두지 않으면 역시 출사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로 부정 윤세호를 임피 사이에 김안국을 선산 첨정 유운을 홍천 수찬 최명창을 삼화에 나누어 보내 공채의 수령과 남형 남수를 단속 적발하고 무릇 잡범들이 지나다닌 각 고을도 아울러 적발하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체로 추구하는 일이 외방에 행위하면 회답이 더디고 늦음으로 지체되는 옥사가 많게 된다. 이 뒤로는 누차 행위하여도 오래도록 회보하지 않거든 취죄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 이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5일 계미호 첫 번째 기사 사냥을 나간 우상대장이 종사관 윤인복을 보내어 사냥한 큰 산돼지 2마리와 노루 3마리를 가져다 바치고 이어 아뢰기를 민회창을 마전에 보내고 변증과 이종례를 적성에 보내 도적들의 종적을 찾았으나 아직 형적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좌상대장이 종사관 조준을 보내 사냥한 돼지와 노루 각 2마리씩을 가져다 바치게 하고 아뢰기를 유세웅, 임혼, 이담손 등을 보내어 군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장단으로 돌며 도적들의 자취를 찾았으나 아직 형적이 없습니다. 단지 4일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만일 4일이 차도 파견한 여러 장수들이 미처 회보하지 못하면 진을 파할 것인지의 여부를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4일이 되면 회보가 없더라도 진을 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5일 계미호 두 번째 기사 승지 유희저의 소를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라. 사관원에서 유희저가 아비의 상사에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논박하는데 이는 대절에 관계되므로 내 마음에 애매한가 싶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추구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 정원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적소에 살던 사람을 주문해 보아야 하므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걸리는 날짜가 잘못 많을 것이므로 승지는 오래 배울 수 없다고 하니 내 생각에도 역시 그렇게 여긴다. 지금 소의 뜻을 보건대 희저가 이 일을 발명하려 하니 반드시 추문하의 사실을 알아보고 채직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추문하지 말고 마땅히 갈아야 할 것인지 이런 뜻으로 삼경에게 물어보라 하였는데 그 소는 이러하다. 신이 갑자년 3월에 경상도 의성현에 분배되었었는데 신의 아비가 계집종 하나를 보내어 밥짓고 옷을 꿰매게 함으로 신이 머물러 두고 심부름을 시키다가 그해 10월에 양산으로 이배되었습니다. 이듬해 열중년 9월에 아비의 상사를 당했고 병인년 9월에 반정이 된 것을 듣고서 곧 분상하였으며 종은 정묘년 9월에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그 자초조징이 이와 같음에 불과함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지금 신을 첩 거느렸다는 것으로 논박하니 통탄스럽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아비의 상사를 만나 그해 10월에 비로소 단상하는 법이 세워졌는데 법을 시행함이 참혹하고 각박하다는 것을 듣고 신은 두문부처를 했었습니다. 신의 초부 안자성이 그때 밀양부사였는데 밀양과 양산의 거리가 겨우 하루길이므로 신이 이러고 있는 것을 듣고서 신을 위하여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조정에서 베어 죽임이 날로 더욱 잔인하고 혹독하여 만약 그의 영을 어기면 멸망이 먼 친척에게까지 미치니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죄지은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심정이란 두려운 것이었어. 혹 뜻을 맞추려고 지적하여 고발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화가 온 가문에 미칠 것이니 너는 비록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마땅히 종들로 하여금 고기를 사오도록 하여 그것을 부엌에 두고 마치 고기를 먹는 것 같이 하다가 누가 만약 물으면 고기를 먹는다고 대답하며 심상을 입어 화를 면하라고 하기에 신녀시 그렇게 여기 한가지 그 말대로 하였습니다.
두어 달 뒤에 서울 안에서 또한 행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신 역시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행수를 했었습니다. 그 자초정이 역시 이러함에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본 바인데 지금 신을 고기 먹었다고 논박하니 통판스러워 눈물이 나옴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오나 다소 사리를 알아 남이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듣더라도 오히려 또한 미워할 일인데 신이 감히 참아하겠습니까? 비록 위험과 형벌로 강박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참아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귀양살이에 있으면서 스스로 편하려고 참아하겠습니까? 또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임시로 거처하므로 내외가 없는 것이니 신이 만약 고기를 먹었다면 양산 백성들이 또한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정상이 너무도 분명한데 논박을 이토록 하니 신이 통곡하여 스스로 마음을 둘 수 없는 바입니다. 만약 신을 상사치르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절조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전하께서 또한 어찌 취할 바이겠으며 신 역시 무슨 낯으로 조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통곡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소소한 하늘의 해가 훤하게 위에서 비치고 있는데 신이 어찌 차마 상상의 총명을 속이겠습니까? 애매한 사정은 저녁에도 또한 심화를 자상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니 만약 폭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면 신이 비록 백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밝은 하늘 아래 신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은 항상 유희재를 비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사관원의 논박을 하는 말을 듣고서 신 역시 놀랐습니다. 대체로 사람을 진퇴시키기란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 전엄한 가지고 위에 계달할 수는 없는 일이니 신이 마땅히 직접 대궐로 나아가 아뢰겠습니다 하고 좌이정 유순정은 아뢰기를 유희재를 추문하기로 한다면 하루에 밝혀질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추문하지 않는다면 그 원통하고 답답함이 막심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이 사람을 사림에서 들어보았는데 식견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만약 추문하지 않고 직을 갈게 한다면 한갓 유희저가 원통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에 있어서도 크게 방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비록 부득이하여 갈더라도 마땅히 추문하여 사실을 알아보고 폭백할 수 있도록 함이 온당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우의정 성의안이 아뢰기를 유희저는 전에 대감과 경영관을 지낸 사람으로 신이 일찍이 장차 크게 쓰임이 있을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사관원에서 논박한 바를 듣고 그윽이 의욕되게 여겼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관이나 홍문관 등의 소임이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되었었으니 신은 애매함이 있다 싶습니다. 남족의 식견 있는 선비들에게 들어보았지만 남족은 다른 도의 비교가 아니어서 식견 있는 선비가 많이 있어 지금 대관으로 있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는데 모두들 유희제의 일은 곧 허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의 뜻을 보건대 신이 들은 바와 이렇게 맞으니 성명한 세상인지라 아래 사람들이 청명한 치세를 이루려고 하여 남들의 조그만 과실도 한결같이 적발하는 것입니다. 유희저가 전에 대감과 홍문관원으로 있은 지가 하루가 아니고 또 일기청의 난관으로도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를 같이 한 사람들이 모두 이름 있는 문사였으니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용인하여 참고 발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대관으로 있는 사람이 전일에 역시 유희저와 같이 대장이 되었었고 지금 홍문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역시 유희저와 같이 홍문관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야 말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들은 데가 있을 것이나 신의 생각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망령된 것 같습니다. 이는 의심이 없는 일이라 주문할 것이 없으며 유희저를 그대로 있도록 하고 갈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허망한 일로 알 것이고 사관원에서 또한 반드시 자상하게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된다면 정지하고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국은 중종 4년 10월 15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사람을 진퇴시키는 일은 대감만의 소임이 아니라 또한 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대체로 겉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희저는 단정한 선비인데 어찌 그럴 리가 있었겠습니까? 신이 사림들에게 들어보았는데 모두 애매하다고 하니 승지를 채임하면 불가합니다. 배수에 있을 때 빨래하고 밥 짓는 등의 일은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서 아비의 상사를 반드시 만났어도 부득이하여 그대로 데리고 있은 것인데 이것이 어찌 첩을 둔 예이겠습니까?
또 지금의 대간이 된 양산 혼도에게 들어보니 그때 유희저와 같이 지내면서 보았는데 패조의 참혹한 법에 구애받아 비록 밖으로는 고기를 먹는 모양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스스로 조심하여 지성으로 복을 입었다 합니다. 그 애매한 뜻은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인데 지금 만약 갈게 한다면 종신토록 그 허물을 면하지 못하게 될까 싶으니 바라건대 이런 뜻으로 홍문관 사헌부 6조에 물어봄이었다 하리까. 성종 때의 대간이 김석을 아비의 상사를 당하여 빈소 앞에서 들어온 행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논박하였는데 성종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스스로 발명하게 하려고 하여 반복해서 증거되고 고찰하여 마침내 그 사람을 하여금 그의 죄를 면하게 하도록 하였으니 이와 같이 밝히기 어려운 일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장원의 전교하기를 유희저가 소를 올려 스스로 발명함으로 이미 주문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상공들이 애매하다는 논의를 들어보건대 직을 갈 수 없으니 주문하지 말도록 하라는 뜻을 사관원에 말하라 하였다. 중경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안당을 보내어 정조를 축하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집이 권민수가 아래기를 유희저의 일을 영의정이 양산 혼도의 말을 끌어다 증거되어 계달하였는데 그 말의 근거는 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신은 영상과 육촌 형제간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의 집에 갔더니 영상이 묻기를 사관원에서 바야흐로 유희저의 일을 논계하는데 사헌부에서 어찌하여 아뢰지 않느냐 하기에 답하기를 듣는 데는 선우가 있는 것인데 본부에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으므로 아뢰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 또 듣건대 이 일이 아주 매우 애매하다는데 그러냐고 묻기에 그때 양산 훈도가 상주에 살았고 저도 상주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유희저가 편히 있느냐고 묻기에 잘 있으며 조심스럽게 거상한다 고만 하고 다른 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실로 첩을 거느린 일이 있었다면 양산 훈도가 반드시 말을 하였을 것인데 말하지 않았으니 이 점이 의아스럽다고 했었습니다. 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훈도에게 들은 것이지만 훈도 역시 어찌 그 적실한 것을 알았으리까. 정성이 확실하지 못한 말을 끌어다가 증거되어 아뢰므로써 바야흐로 논박하는 사람에게 명패를 내어보여 출사하도록 하니 사관원에서 빌시 신이 유희저를 비호한다고 의심하게 될 것이니 지극히 불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이 지비가 한 말로 아랜 것이 아니라 다만 양산 훈도의 말을 말한 것이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이세인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유희저가 패조 때 귀양살이하는 곳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외방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두었으니 바로 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비록 법에 구애되어 분상하지 못하였다 해도 이미 노인 뒤에는 마땅히 추모하며 슬퍼하여 상차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반정된 뒤 정묘년 정월 무렵에는 아침 저녁 상식을 폐지하고 첩을 위해 그 도로 내려가니 수령들이 모두 그러게 여기고 비루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적철하 해도 마땅히 자제를 보내어 데려와야 할 것인데 더구나 천첩을 어찌 반드시 친히 가서 데려와야 하겠습니까? 사대부로서 특이한 행실이 있는 사람은 3년상도 부족하게 여겨 계속 6년을 입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3년상을 조심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본원에 가느니 한두 사람이 아닌데 어찌 자상하게 물어보지 않고서야 아뢰었겠습니까? 속히 쾌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검상으로 천망할 때에도 이 때문에 누차 청가하지 않았고 지비가 되었으는 물론이 비등한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전일 권홍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상사를 조심해서 치르지 않은 사람을 다시 논박하려고 하여 유희저의 일 역시 논박하려다가 권홍이 마침 갑자기 갈리게 되므로 요행이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가는 이목 노릇을 하는 관원으로서 조정의 공론을 가지고 아뢰는 것이니 사실이 적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마땅히 추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지만 이는 너무도 적실하여 반드시 추구하여 보고 직을 갈 것이 없습니다. 대가는 말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거니와 만약 다른 사람들이라면 혹 그 적실함을 만들 누가 즐겨 말하려 하겠습니까? 또 그의 상소에는 자식 둔 첩을 숨기고 옷 꿰매는 종이라고 숨겼으니 이는 군상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의 상소에 또 말하기를 양산 사람들이 모두 나의 고기 먹지 않은 것을 안다고 했는데 만약 그가 고기 먹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부엌에다 고기를 걸어두고 고기 먹는 모양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이미 그의 고기 먹는 모양을 보여주었다면 양산 백성들이 또한 반드시 그가 고기를 먹는다고 의심하게 되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모두 내가 고기 먹지 않음을 안다고 하였겠습니까? 이는 모두 다 거짓으로 꾸며댄 말입니다. 또 비록 위험과 형벌로 강박하더라도 감히 참아 못할 일인데 더구나 머리 기양 가서 스스로 편히 지내면서 참아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만약 형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또한 무엇 때문에 반드시 고기를 달아두어 마치 고기를 먹는 것 같이 해야 하였겠습니까? 대체로 형벌과 죽음이 자신에게 미치게 되는 일도 아닌데 바로 소를 올려 스스로 발명하여 은연히 기망한 죄를 모면하라고 획책하였으니 역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아리기를 사림들에게서 들어보니 모두 애매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일의 금상으로 천망하려다가 행실이 없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고 지비가 되었을 적에는 물론이 있었으니 이는 사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원종이 자식이 있는 비첩을 밥 짓는 비자로 하고 고기 먹은 사람을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여 구출하려 드는 이는 사정입니다. 간관의 말은 바로 조정의 공론인데 어찌 박원종의 사정 때문에 조정의 공론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박원종이 또 성종 때 김석의 일을 인용하여 아뢰었는데 이는 더욱 대신으로서 말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김석은 비록 발명하였지만 성종께서 종시 청반에 끼워주지 않아 마침내 광산 현감으로 죽었습니다. 대간이 바야흐로 논박하기를 맞이 않고 있는 데에 위에서 박원종의 말을 듣고 명패로서 유희절을 불러 출사하도록 하여 간관을 억제하시니 상께서 또한 실수하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의 유희절을 위하여 전날에 없던 예를 열어놓겠습니까? 박원종이 또 아뢰기를 유희절 일이 만약 적시를 하다면 사무에서는 어찌 같이 논박하지 않느냐 하였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보는 데는 선우가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 때문에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의정 성희안이 아뢰기를 경상도에 식견 있는 선비들이 모두 허망한 일이라고 했다 하였는데 만일 그렇다면 대관들 중에 어찌 남도에 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양산 훈도가 비록 고기 먹는 것과 첩 거느린 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말이 적실하지 못하고 지비의 들은 바가 또한 적실하지 못한데 박원종이 족친간의 한담한 말을 인용하여 개의달해서 공론을 억제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였다. 이 세인이 대사관이 되어 이를 말하기를 좋아하므로 신용계가 일찍이 취중에 이 세인의 수염을 꺼두르며 이 입이 무슨 입이냐고 하니 이때 한 대신이 있다가 말하기를 늙고 어리석은 자는 이 세인이고 젊고 어리석은 자는 공설인이다 하였다. 공설인이 정언이 되어 역시 말을 다함으로 미워한 것이었다. 전교하기를 유희자가 이미 대간과 홍문관을 지냈으되 논박되지 않았기에 내 생각에 허망한 일이라 여겼고 삼공들 역시 허무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명수하여 출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비로 있을 때 비록 무리가 있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논박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말이 적실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상소한 말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전에 그런 예가 없었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충종실록 9권 충종 4년 10월 16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대체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대간이 아랫말은 반드시 추문하여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유희자의 일은 대신의 말만 듣고 추문하지 않으시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언제나 대신들에게 수의하면 각기 들은 바와 본 바로서 마땅히 아뢰게 되는 것인데 직접 골하에까지 와서 옛 일을 그러다가 공론을 저지하였으니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형벌과 죽임이 몸에 미치는 일이 아니면 상소할 수 없는데 유희자가 소를 올려 스스로 발명하였으니 이는 사체를 알지 못한 일이요 또 추구하라는 성명이 이미 내렸었으니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이 공론을 저지하고 억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들은 바가 있으므로 자상하게 아랜 것이며 논박받은 사람을 명패로 출사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하지 못하나 정성의 말이 만일 명초하여 출사하게 하면 사관원에서도 또한 그런 물론을 알아차려 스스로 그만둘
얻게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출사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중정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5번째 기사 유희저가 아래기를 사관원에서 지금 신호를 논박하는데 거듭 생각해보니 태연하게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이 미안하여 굳이 비염하기에 부득이 아랜대로 따르니 우선 비염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6번째 기사 사관원이 또 아래기를 대가는 이목의 소임을 가지고 이를 말하는데 위에서 먼저 신임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계셔 대신의 말을 적실하게 여기시니 신등이 깊이 민망하게 여깁니다. 옛 사람의 말이 의심스러우면 임용하지 말고 임용하였거든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신등의 말을 의심스럽게 여기신다면 마땅히 신등을 임용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옛 사람이 또 이르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의 4가지 기강이니 4가지 기강이 신장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버이의 상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예의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전일에 이 계형이 상고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령이 될 수 없었으니 이는 전리를 존중한 것입니다. 수령은 비록 미미한 관원이지만 전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될 수가 없는데 더구나 가까이 모시는 소임이겠습니까? 박원종의 말이 이를 만약 육조와 대신 및 홍문관과 사헌부에 물어본다면 주인이를 알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사관원의 말을 좋게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니 원종 또한 너무도 잘못이요 권민수는 양산훈도의 말을 들어보고 적실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신들에게 말해야 할 것인데 대신의 집에서 말하였으니 이 역시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7번째 기사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대가는 조정의 공론을 가지고 이를 말하고 재상은 듣고 본 바를 가지고 논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옳고 그름과 사람이 어진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대신의 말이라 해서 한편만 믿고 핵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이 비록 애매하다고 하나 사관원의 사련바가 적실하니 바라건대 추문하여 통쾌하게 옳고 그름을 알도록 하소서. 박원종의 말이 명수하에 출사하도록 하면 대간이 자연 그 사실이 아닌지를 알고 그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믿지 않으시게 하려고 한 것이요. 만약 형벌과 죽음이 몸에 미쳐 생각이 절박하게 되면 부득이하여 소를 올리는 것인데 바야흐로 논박을 받는 때에 소를 올려 스스로 발명하는 것은 예전에 그 예가 없는 것이니 아울러 추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8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유희저의 일은 내가 대신의 말을 듣고 추문하지 말도록 한 것이 아니요 또 지비로 말하며 그의 들은 바가 이러한 것이니 어찌 그의 잘못이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6일 갑진 9번째 기사 우상이 큰 돼지 1마리와 사슴 3마리를 사냥하여 가져다 바치니 전교하기를 종묘에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 짐승은 정당한 도리로 잡은 것이 아니니 종묘에 올리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바른 길로 사냥하여 잡은 것이 아니면 종묘에 올리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7일 을사 첫번째 기사 대산 김전 등이 아뢰기를 유희저의 일을 사관원에서 논계하며 추구하라는 성명을 이미 내리셨다가 영의정의 말 때문에 곧 명수에 출사하도록 하였으니 이 크게 사체에 방해됩니다. 영의정 역시 친히 본 것이 아니요 들은 바로서 아는 것이니 반드시 유희저를 추문한 뒤라야 그 옳고 그름을 알아 공론이 쾌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들은 말이란 일정한 논이 아닌데 대간의 말을 저지 억제하여 출사하게 하도록 하였으니 영의정 역시 잘못이요 유희저 또한 무릅쓰고 소장을 올렸으니 지극히 미편한 일입니다. 하고 대사관 이세인 등이 또 아뢰기를 유희저의 잘못은 강상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신등이 더러 유희저와 더불어 홍문관 관원이 되고 대간이 되어 같이 벼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이 비등하니 비록 친구 사이이라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유희저가 그와 같이 명백한 일을 가지고 은희하였으니 만일 지극히 가깝게 모시는 자리에 있게 되면 권세를 농간하고 속임수 부리기를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입니다. 상교에 삼공 역시 타인에게서 들은 것이다 하셨는데 이는 필시 중간에서 희저를 두둔하는 자가 말한 것이니 같이 말한 사람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희저가 첩을 밥 짓는 종이다 하였는데 고기 먹는 것을 그르게 여겼는데 형벌이나 위엄에 강박당한들 어찌 먹었겠느냐고 하였고 정면년의 첩을 위에 내려갔던 일은 숨기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이 어제 이것으로써 하였는데 모두 반락하시었으니 희저의 말을 믿었게 여겨 그러시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결정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개하기를 명서하여 출사하도록 한 것은 정원이 다른 관사 예와 같지 않아 오래도록 비울 수 없는데 정성이 논박받는 사람은 출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은 바가 적시를 하므로 아래기를 주문할 것이 없이 출사하게 하도록 청한다고 한 것이니 지금 다시 주문하도록 명할 것 없다 하고 사관원에 전개하기를 사관원에서는 유희저가 어버이 상사에 조심하지 않은 것이 적실하다고 하고 대신들은 애매하다 하여 옳고 그름이 아직 분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희저의 말이 속이고 꾸미는 것임을 똑똑히 알겠는가. 사람을 진퇴시킴이 가벼운 일이 아닌데 정성의 말도 그러다 할 수 없고 사관원의 말도 역시 그러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성과 더불어 말했다는 것을 지비가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지비를 이미 논박하여 갈았는데 어찌 그 나머지 것을 다시 물어야 하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7일 을사 두번째 기사 대사헌 김정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도 들은 바를 아뢰었고 대신 역시 들은 바를 아랜 것이나 이미 추구하도록 한 것을 대신이 또한 억제하여 저지시키니 사체에 순변하지 못합니다. 듣는 데에는 선우가 있어 신등이 미처 듣거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뢰지 못한 것인데 지금 사관원의 말을 들어보건대 인증이 매우 적실하고 들은 데가 매우 많습니다. 모름지기 추구하여 사실을 밝혀야 유희저의 일신에 있었어도 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물론도 역시 통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간의 공로는 만세도록 통행되는 것인데 대간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만약 여기 묻다 저기 묻다 한다면 언로의 방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7일 을사 세번째 기사 대사관 이세인 등이 다시 아뢰기를 하교에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조종 때로부터 대간은 듣거나 본 것이 적실한 뒤에 아랜다고 했습니다. 유희저가 고기 먹고 첩 거느린 일이 물론에 비등했기 때문에 검상을 천망할 때 마침내 첨가하지 않았고 정면연에 도로 내려가 여러 고구를 횡행한 일을 그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언휘하지 않았는데 상소 안에서는 언휘하였습니다. 신등은 이러므로 더욱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니 옳고 그름이 파년한데 대신이 구출하려고 하는 자의 말만 들었지 그 사실은 모르고서 사헌부 6조 홍문관에 묻기를 청하였습니다. 어찌 임금의 이목 맡은 신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다른 데 일일이 물어보아야 합니까? 대간이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른 공론으로서 아랜 것인데 어찌 사관원에서 말한 바를 사헌부에 물어보고 사헌부에서 말한 바를 사관원에 물어보아야 합니까? 만약 간관이 아니라면 비록 6조 홍문 관원인들 무엇 때문에 남의 과실을 말하여 원망을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은 대간 대신이 대간의 입을 다물게 하고 위에 대간의 말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대와 조종조에서도 대간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 데에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학문이 공명하시니 바라건대 깊이 살피소서. 우의정이 또한 남도 사람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민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권민수의 말이 다만 양산훈도의 말이라고만 하여 범범히 말하고 그 고기 먹고 첩 거느린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필시 유희저가 고기 먹었다는 등의 일을 허망한 일로 여겨 말한 것입니다. 전자의 유속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승제의 자리를 갈았는데 조행을 삼가지 않은 사람은 어찌 가까이 모시는 직에 임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대간에 전교하기란 사람을 진퇴시키기란 가벼운 일이 아닌데 어찌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용이하게 갈 수 있겠는가? 비록 유속의 일로 전례를 삼아 말하지만 그러나 유속은 잊어버리기를 잘하여 능히 일을 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을 간 것이니 원래 그런 예가 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이 일단 결정된 연유에 논단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다.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10월 18일 병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인귀가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공문을 가지고 유희저의 일을 아뢰고자 이미 추고하도록 명하신 것인데 대신이 또한 억제하여 저지해 버렸습니다. 어제 하교에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옳고 그름을 결정할 것입니까? 홀로 성상의 뜻대로 결정함도 불구하고 또 대신에 억척으로 결정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인데 대신이 바로 애매하다는 것으로 추구하지 말도록 개청하였으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추구하도록 하소서. 중에게 도첩 주는 일은 전교에 쓰지 않는 법이니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그것을 다시 성명의 시대에 쓰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세의 폐단을 염려하여 쓰이니 바라건대 괴히 삭제해버리도록 결단하소서. 최유정의 일은 하교에 이미 부임하였으니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체대하는 폐단은 지극히 작고 체대하지 않아 백성들이 곤궁해질 폐단은 크니 그 경중을 헤아려 갈기 바랍니다. 임사홍의 죄명도 결정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그 절목을 정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소서 하고 정은 김선은 아뢰기를 유희저가 고기 먹고 첩을 거느린 일은 선비들의 공론이 비등하니 언책을 맡은 사람들이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말에 충신을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했는데 유희저는 큰 절조가 이미 이지러졌으니 가까이 모시는 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그 사실을 추문해서 핵실하여 공론을 통쾌하게 하소서 하고 도승에 관한 일 및 최유정의 일을 아뢰니 위에서 이르기를 도승법은 선왕 때에도 쓰지 않았으면서 그대로 두었고 지금 역시 쓰지 않으니 삭제하지 않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유희저의 일은 내가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싶어 추문하도록 한 것인데 그 뒤에 대신의 말이 소문이 적실하지 못하다고 했으니 만약 공론이 모두 애매하다고 한다면 다시 추문할 필요가 없다. 임사홍은 그 몸에 베어 없애고 가산을 정물하기로 조정 공론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더 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